EBS 수능 특강 현대시 5강 부분을 들어갑니다. 네, 박두진의 도봉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도봉 다음에, 네, 작품을 보니까, 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나? 그리운 사람이라고 하는 두 작품이 있네요. 자, 일단 그 도봉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 가을의 도봉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네, 도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서울 북쪽에 있는 도봉산이 있죠. 그래서 박두진의 작품인데, 이 도봉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의미는 첫 번째 가을산이거든요. 네, 가을산이면, 네, 이제 낙엽도 슬슬 지기 시작하고 좀 쓸쓸해요. 네, 그래서 가을산의 어떤 그 쓸쓸함과, 네, 쓸쓸함과 외로움의 정서가 제목에 이미 담겨져 있다라고, 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과 좀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이 쓰여졌던 것은 우리 박두진 목사님 활동했던 시기가 일제강점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예, 쓸쓸함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부정적 현실이죠. 그래서, 네, 이 절망을, 예, 느꼈을 텐데, 절망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작품이 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네, 미래의 어떤 희망에 대한 의지를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은 짧지만 전체 10개의 연으로, 예, 이루어져 있다. 일단 네, 1년부터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년. 자,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그러니까 산새가 웃지 않아요. 그래서 우짖지 않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짖지 않고. 자, 우짖지 않는 거면 고요함이거든요. 네, 조용한 거잖아요. 고요함 또는 적막한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용해, 산이. 그죠? 네, 고요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산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는, 네, 작품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산뿐만이 아니라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여기에서, 예, 제시하고 있다. 그죠? 네, 우짖지 않고 1년 끝났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아유, 간단하네요. 그래서 2연으로 들어가면, 네, 짧게, 네, 구름인가요? 네, 구름부터 또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구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에요. 그래서, 덧없이 흘러가는 거죠. 네, 덧없이,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덧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로 봤을 때, 덧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가 없다. 정처 없는 존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근데 여기 그 일제강점기라고는 현실을 자꾸 얘기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현실과 관련해서 보면, 네, 현실과 관련해서 해석해 보면 이거는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유랑이죠. 그래서, 네, 민족의, 네, 우리 민족이죠. 민족의 방황 또는 유랑의 이미지를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세모예요. 네, 어떤 기호의 성격으로 보면. 그 다음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우짖지 않고 오지 않는다 해서 오지 않는다. 예, 조용한 가운데 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소외와 고독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소외와 고독 또는 외로움의 정서가 투영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짖지 않고 오지 않는다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1년과 2년 좀 비교할게요. 1년과 2년을 여기 동시에 보면, 자, 요 1년 전체하고 2년 전체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네, 대꾸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꾸법 체크해 봅시다. 대꾸법. 자, 이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네,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비슷한 통사. 이 문장, 그죠?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듯한 통사 구조의, 네, 반복을 통해서 시적 분위기라든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년으로 넘어가죠. 네, 3년. 인적 끊긴 곳. 대놓고 얘기하네, 이제. 앞에서 외로움을 좀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인적
끊긴 곳. 그죠? 네.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적이 끊긴 곳입니다. 네, 끊긴 곳이니까, 예, 역시, 네, 소외 공간이라는 얘기겠죠. 네, 소외 공간의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홀로 앉은인가요? 네, 홀로 앉은 것은 그 주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홀로 앉은 하는 부분에서, 자, 홀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네, 주체가 누구냐? 네, 주체는 두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어요. 주체는 산이 될 수도 있고, 네, 시적 화자가 지금 있는 곳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홀로 앉은 것을 산이든 화자든 상관없이 이 화자 중심으로 좀 보면, 네, 화자 중심으로 보면 2번이 하나 또 툭 튀어나오죠. 바로 화자의 상황,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화자의 처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로움, 쓸쓸, 그 다음에 네, 쓸쓸하고 예, 유랑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가을산의 어스름. 세 번째는 네, 가을산이라고 했죠. 네,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시간적 배경이고, 네, 시간 배경으로 간단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이에요. 아, 짧은 단어에 다 넣으셨네. 시간적, 공간적 배경. 가을산에 또 어스름이라고 해서 어둑어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이거는 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묘사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건데, 자, 가을산에 예, 그 뒤에 단어 때문에 예, 묘사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다. 그 다음 행 때문에 해서 플러스로 들어갈게요. 플러스 어스름 하는 시어가 있습니다. 어스름. 네, 세모치고요. 첫 번째 요거는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하강적 이미지. 왜 해가 뉘엿 지르는 거라서 어스름은 네, 그 언저리 그때쯤이라고 하는 건데 해가 질 때쯤이니까 해걸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어스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번. 네, 배경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고독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이것이 소멸 또는 쇠락의 이미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이게 컨퍼런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강적 이미지에다가 소멸을 해요. 쇠락해요. 그래서 여기에 CF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강을 하면서 소멸을 했다. 소멸은 죽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망매가 붙을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서 죽는 거거든요. 제망매가. 그 다음에 박목월의 이별가 등의 혈육이 죽어서 슬픈 것과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오, 이렇게도 응용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 어스름, 여기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정리하면 이 어스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둑어둑한 거기 때문에 3번으로 여기에다 할게요. 네, 3번은 화자의 고독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네, 화자의 고독함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도 있어요. 공간적 배경도 있어요. 묘사를 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인데, 짧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강적 이미지, 소멸과 쇠락의 이미지, 고독함의 이미지 다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사연. 호이. 야, 이거 내기 좋은 거다. 의성어죠? 호이. 그죠? 네, 호이 하는 요 부분. 네, 요거는 음성상징어 또는 의성어라고 얘기하죠. 1번 음성상징어 또는 의성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음성상징을 통해서 누군가를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청각적 이미지도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청각적 이미지인데, 청각적 이미지, 이 호이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부른 거죠. 그래서 호이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외로운 상태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다.
라고 정리를 해본다면, 자,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인데, 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나오면 되게 처절한 거고요. 누가 찾아오면 뭐 구원과 희망의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서 얘기하죠.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에서 나는 시적화자고요. 누구도 없이 이 얘기 나오네. 누구도 없이 네 불러보나. 요거는 쭉 다 물결 밑줄 들어갈게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여기에서 시적화제 할 말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의미를 좀 해석해 보면 대상도 없이 뭡니까? 대상도 없이 부르는 거에서 요거는 네 불러보나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외로움에서 네 벗어나려는 네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숲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대상이 없다. 시적 대상이 없음이라고 써놓을 건데 대상이 없으면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상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의 부재는 상실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좀 1차 해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외로움에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기 대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시적화자는 부를 대상이 없이 불렀으니까 여전히 고독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쓸쓸함과 고독이 계속됨을 암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쓸쓸과 고독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대상이 없는 것까지 포함했을 때 상실감, 그 다음에 소외감이죠. 소외감이 계속되기 때문에 좀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될 거예요. 슬픔,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시적화자가. 다음 오연으로 넘어갈까요? 오연으로 넘어가면 자, 울림은 헛되이 빈고를 되돌아 올 뿐 하는데, 울림이라고 하는 것부터 체크할게요. 자,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화자가 부르는 소리죠. 화자가 불렀던으로 할게요. 불렀던 소리를 의미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메아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메아리. 누구야 하고 메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울림. 근데 저 울림이 헛되이 빈고를 되돌아 올 뿐 해서 빈 골짜기를, 그죠? 빈 골짜기들을 되돌아 올 뿐 해서 빈고를 되돌아 올 뿐이에요. 빈골을 돌아올 뿐까지 체크를 하자면, 자, 울림은 메아리인데 빈골만 되돌아온다는 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소외와 고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외로움의 확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옆으로 할까요? 시적화자가 외로움을 확인하는 외로움이 확실하다는데 확인의 기능이 되겠죠. 외로움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컨퍼런스가 붙어요. 우와, 대박. 이렇게 외로움을 확인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빈골 되돌아오는 것은 외로움을 확인했다라는 건 찾아오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송미인곡에서 내일이나 사람 올까요? 송미인곡에서 내일이나 사람 올까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님이 나를 사면에서 데려가는 그러한 사람 올까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내일이나 사람 올까 하는 부분에서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5년도 마무리 그렇게 좀 하고 6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끈을 길게 느리며, 자, 산끈을 길게 느렸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이겠죠. 6년에서 산끈을 길게 느리며 라고 하는 것은, 네, 느리면은 시간의 흐름인데, 네, 시간의 흐름이 계속해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형상화되고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 시간의 구체적 형상화가 일어나고 있죠. 추상적 시간의 구체적 형상화가 일어나고 있고, 다음에 붉은 해는 넘어가고, 역시 시간의 흐름이에요. 다음에 7년으로 넘어갈까요? 황혼과 함께 7년. 황혼과 함께 우리 앞부분에서 이육사의 황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녁 해질 무렵을 얘기하는 건데, 저녁에 해질 무렵은, 네, 무렵을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 요거를 석양이 내린다. 그 다음에 노을이 진다. 해걸음이다. 네, 해걸음. 해가 이제 가라앉는 거죠. 해걸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해질 무렵인데, 요거는 또 CF 들어갑니다. 요것도 컨퍼런스 들어가서, 네, 3강에 264의 황혼이 있죠. 네, 264의 황혼입니다. 요 황혼과 264의 황혼과 대조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대조적 의미. 황혼. 앞에 있어요.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라고 해서, 별과 밤인가요? 네, 별과 밤인데, 요걸 한꺼번에 퉁치는, 네, 문제들도 있었고, 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별과 밤을 나눠서 체크할게요. 별은 밝음의 이미지죠. 그래서, 예, 밝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별은 첫 번째 밝음의 이미지가 되고, 요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네, 희망을 상징하는 걸로, 네, 정리해 줄 수가 있고, 자, 다음에, 네, 세 번째, 좀 가까이 붙어 있지만, 네, 밤은 세모 들어가겠습니다. 밤은 세모 들어가서, 자, 당연히 어둠의 이미지죠. 그래서 별과 밤은 서로 대조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어둠의 이미지고, 두 번째,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화자의 지금 현재 처지, 소외와, 네, 고독의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소외와 고독의 시간인데, 그러면 여기서 먼저 또 CF 한번 또 때리고 갑니다. 요 밤에서 CF를 때릴 거예요. 자, 소외와 고독의 시간이 지속되는데, 요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 황진이 시조 중에서, 예, 동짓달 기나긴 밤에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초장에 나오는 밤이에요. 초장과 마지막 종장에 밤이 있는데, 초장의 밤이 세모야. 일행의 밤이 세모야. 님이 없는, 예, 독수공방의 시간이거든요. 초장의 밤이 바로 독수공방, 빈 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독수공방의 시간으로서 유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정지용의 유리창이죠. 네, 정지용의 유리창 1에서 보면 우리 작품에 수록되어 있죠. 밤에 유리를 닦는 것은 해서 밤은 아들이 죽어서 혼자 있는 외로움의 시간이죠. 그래서 외로움의, 네, 시간입니다. 자, 별과 함께, 별과 밤은 오리니 라고 하는 거죠. 별과 밤은 오리니 해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와 고독의 시간으로서 이 둘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명암대비, 명암대조, 밝고 어둠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밝고 어둠이, 예,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밤은 소외와 고독의 시간인데 이것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심화되고 있어요. 7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아마 다른 작품과 연결하기 되게 좋은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문제 내기 좋은 부분. 다음에 8년인가요? 네, 8년으로 넘어갑니다.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또 대꾸법이네. 그죠? 여기 대꾸법. 1년에서 대꾸법 나온 것처럼, 예, 또 대꾸법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8년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체크할 건 거기 생은 갈수록 드디어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주제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은 오직 갈수록 해서 생 네모칸 치고요. 그 다음에 쓸쓸하고 해서 쓸쓸 세모 칩니다. 생이 쓸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자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화자의 정서 또는 내면적 인식이에요. 내면적 인식을 직접 제시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주제의식 되게 쉬워요. 그래서 삶이 쓸쓸하대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다. 이 작품의 주제에 쉽게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생은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에서 두 번째는 역시 또 사랑도 네모칸 치고 삶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에서 괴로울 여기에다 세모 치면 될까? 괴로울 뿐. 역시 앞에처럼 이 두 그룹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는 똑같습니다. 화자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면적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8년부터는 화자의 어떤 그 시상 전개죠. 네. 시상 전개 특징이, 시상 전개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외면적인 부분에서, 외면에서, 좀 겹쳤네요. 자, 외면적인 부분에서 내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면에서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거에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로 지금 시적 화자의 인식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어요.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런데 여기 또 뭐가 나타나? 앞에서 1년에서 본 것처럼 여기 대꾸법이 나타납니다. 대꾸.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예요. 대꾸법은 단어 반복보다 훨씬 더 의미가 센 거예요, 사실은. 왜? 단어를 반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반복해 준다는 건 더 세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다음 구연으로 넘어갑시다. 구연으로 넘어가서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에서 그대부터 체크합시다. 구연도 별표 미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대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의 그대는 시적 화자가 찾는 대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지금 기다리죠. 찾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거 우리 민족적 현실로 보자면, 구원의 대상,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 요런 식으로, 구원의 대상. 우리 민족적 지도자, 고정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그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부재의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없어요. 부재의 대상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어요. 없어. 지금 부재 중이에요.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도 이에서 이제라고 하는 거를 좀 체크할게요. 이제라고 하는 부사어인데 이제도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이제도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요게 은는만도에 해당이 돼서 보조사거든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보조사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대를 계속 기다리고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계속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과 사랑이 지속될 지속됨을 강조해주는 보조사의 기능이에요. 보조사의 기능이 문법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의미로 여기에서 쓰였다. 저 하나의 토시가, 저 말투가 나 계속해서 기다릴 거거든?
예전에도 기다렸고 앞으로도 기다릴 거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뚱꺽했어요. 그 뒤에 보면 이 긴 밤과 해서 행이 나뉘어져 있죠. 긴 밤과 하는 부분으로 쭉 나뉘어져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끊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네모칸 쳐서 이게 대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네, 행이 의도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행을 나눈다. 행간걸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네, 행간걸침. 또는 네, 요거 다른 말로 행가리 표현이라고 해요. 행을 갈아 쓴 거거든요. 행가리 표현을 통해서 네,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시적 의미 강조. 이거 행을 바꿔 쓴 거예요. 원래 이 긴 밤과에서 같이 붙였어야 될 걸 나눠버렸다. 행을 나눠버렸다. 그만큼 눈에 띄기 때문에 강조의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행간걸침을 통해서 네,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럼 어떤 거를 강조했겠느냐? 네, 외로움과 네, 암담함. 그죠? 외로움과 암담함의 정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강조가 될 수 있다. 암울한 의미시죠. 그래서 암담함을 네,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행간걸침은 행가리 표현 행간걸침. 자, 이제 긴 밤으로 넘어가죠. 네, 구연도 문제 창고예요. 네, 내자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문제 파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해서 네 번째네. 그래서 밤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부정적인 시간이에요. 네, 길게 쓰지 않고 부정적 시간이라고 봤을 때 이 밤과 플러스 슬픔을 갖거니와 정서 직접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슬픔을 그죠? 네, 슬픔도 근데 거기 표현이 좀 단어가 갖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픔을 네, 플러스 따로 나눠서 갖거니와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네모칸 칩시다. 밤과 슬픔을 갖는데요. 잠시만. 슬픔도 갖고 밤도 가죠. 그래서 갖거니와를 좀 체크할게요. 갖거니와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갖거니와는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 견딘다라고 견디고 있음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에 대한 갖거니와 해석은 이 슬픔을 견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견디고 있다. 자, 이 긴 밤과 슬픔을 견디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건데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번으로 들어갈까요? 네, 지금 부재의 대상인 네, 그대에 대한 어떤 기다림과 네, 사랑이 네, 계속됨을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어조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견디고 있다라는 1차 해석을 보면 기다림과 사랑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행간걸침이죠. 첫 번째 보조사, 두 번째 행간걸침,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네, 갖거니와라고 하는 단어, 그죠? 기다림과 사랑이 계속됨을 역시 또 강조하는데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정리해볼까? 앞에서 했었던 거 기다림과 사랑이 계속됨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장치를 했느냐? 구현에서 첫 번째는 보조사를 사용했죠. 네, 보조사를 사용했죠. 두 번째 행간걸침 사용했죠. 표현상의 특징에서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좀 잘 알아둬야 돼요. 행간걸침 사용했죠. 그 다음에 갖거니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네, 정말 깊게 생각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장치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대를 기다리고 사랑할 거야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대는 우리 조국의 독립이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살아가는 대상인데 네,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조국의 독립이에요. 갖거니와. 그래서 견디고 있어요. 부정적 현실 견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밤은 당연히 부정적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갖거니와. 이제 마지막 10번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마무리 들어가는 점. 피니쉬.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에서 이 밤이죠. 앞에서 밤 부정적 시간인데 다시 한번 밤 또 체크 들어갈 겁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과 기다림의 시간인데 요건 네모 들어갈게요. 첫 번째 앞에서 한 걸 쭉 타고 오면 네 기다림과 네 그리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의 시간 또는 네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걸 기다림의 시간이요. 인고의 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참고 기다린 인고의 시간, 그리움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시적화자가 쓰는 부분은 우리의 현실이 이랬고 나의 현실이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는 화자에게 있어서는 자신과 주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찰의 시간으로서도 작용이 된다. 성찰의 시간의 의미도 가능해요.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체크해 볼까요? 자, 마을은 동그라미. 일단 그대가 쉬고 있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그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의 그대는 단순한 이성이 아니겠죠. 그대가 있는 곳 또는 있을지도 모르는 곳인데 그대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와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와 희망의 공간이겠죠. 희망의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유토피아죠. 이상향이죠. 이상향을 꿈꿨던 박도진 님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대와 희망의 공간으로 좀 풀어서 했고,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라고 하는 서술어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쉬느냐, 다이아몬드 칩시다. 어디에서 쉬고 있는가, 쉬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요 부분 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대가 오리라는 희망의 어조죠. 도리라는 희망적 어조에 해당이 됩니다. 말투가 희망적인 어조예요. 희망적인 어조다. 쉬느냐. 희망적인 어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기대감과 그 다음에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기다림과 기대감 플러스 앞에서 희망 얘기했었죠. 기대감 또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어조다. 그죠? 그래서 기대감과 희망을 굉장히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쉬느냐라고 하는 것은 서리법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적인 어조는 서리법으로 봤을 때 이런 해석들이 다 가능하다. 쉬느냐? 감탄형으로 볼 거냐, 서리적으로 볼 거냐, 그게 있는데 어쨌든 쉬느냐, 쉬고 있는가, 기다리면서 영탄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리적으로 볼 건지 또는 이 부분을 영탄적으로 볼 건지, 그죠? 간접적 제시, 영탄적, 영탁으로 나왔네요. 영탄법으로 볼 건지. 그래서 안식의 이미지가 나타나요.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회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그리고 아까 외면에서 내면으로 간 거 어디 갔니? 여기 있죠. 자, 요 부분을 좀 더 할게요. 구체적인 감각에서 추상적인 관념으로 가니까 요 부분, 시상 전개 특징이 외적인 거에서 내면적으로 이동했다. 구체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감각적인 거에서 추상적으로 갔다. 선경 후정이라고 하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습니다. 선경 후정이고요. 외면에서 내면인데 시상 전개 특징 또 덧붙이자면 시선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시선의 이동도 추가적으로 봐도 될 거예요. 시선의 이동. 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오는 부분이 분명히 소스로 활용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이 잡히면 적에서 다양한 1, 2, 3, 4, 5번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8년도 조심하자. 9년도 문제 창고고 8년, 9년, 10번째 연은 정말 조심하자. 후반부에서 거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짧지만 강렬한 작품이었어요.